먼저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부터 만나볼까요? 보이는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지은 궁궐이지요. 경복궁의 기본 골격은 삼문삼조가 반듯하게 한 줄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삼문이라 하면 광화문과 흥례문, 근정문 등 근정전까지 가는 길에 있는 세 개의 문을 말합니다. 삼조는 외조와 치조, 연조를 행하는 전각이 있는 권역을 얘기하지요.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입니다. 마치 성곽의 성문같이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죠? 광화문에 쓰여진 저 현판은 2023년도에 복원을 했는데요. 특히 그 앞에 있는 월대는 거의 100여 년 만에 복원된 것이라고 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흥례문은 경복궁의 두 번째 문입니다. 근정문은 경복궁의 세 번째 문입니다. 왕들의 그 즉위식장으로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선왕의 장례 기간에 즉위식이 열리기 때문에 슬픈 상황에서 즉위해야 했기 때문에 넓은 조정을 사용하지 않고 근정문 주변에서 즉위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경복궁의 입고라여 근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정면으로 보이는 전각이 바로 근정전입니다. 근정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의 정전으로요.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 인사를 드리거나 국가의식을 거행하거나 또는 외국 사신을 맞이했던 곳입니다. 근정전의 둘레를 직사각형으로 둘러 감싸고 있는 행각의 양식과 구조가 간결하게 짜여 있지요. 날카롭게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근정문의 지붕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조정 양쪽에는 품계석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신하들의 자리를 표시한 표지석이지요. 근정전 앞에 있는 조정 그 바닥에는요, 보시는 것 같이 박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석의 높이를 옆에 있는 박석의 높이보다 높게 만들어서 빗물이 잘 빠지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근정전 난간에는요, 돌로 만든 동물상들이 이렇게 근정전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궁궐의 사악한 기운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근정전의 내부 모습입니다. 한가운데 어좌가 있고요. 그 뒤에는 병풍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1홀로 봉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근정전의 기둥은 36개를 세웠는데요. 자르지 않은 통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과 초석을 맞물림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못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발톱이 7개인 칠조룡이 그려져 있습니다. 옛 궁궐 안에서 보이는 바깥의 현대적인 건물, 현대와 과거와의 조화가 기분을 묘하게 한다고 합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과 관람객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사정문을 지나면 왕과 신하들이 정사를 논의하고 경연을 하던 편전인 사정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곳 사정전은 왕이 신하들과 정사를 논의하던 편전입니다. 세조 때에는 사육신을 친국하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계단 옆에는 해시계가 있네요. 강령전의 정문인 향호문을 지나면 왕실의 침전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왕의 침전으로 독서와 휴식 등 일상생활도 했었던 강령전입니다. 정각 앞에는 넓은 월대가 있고요. 지붕 위에는 다른 정각과는 달리 용마루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부를 한번 볼까요? 대청은 한 공간으로 뚫려 있고요. 그리고 천장은 석가래가 보이지 않게 천장을 가리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 단청을 아름답게 칠함으로써 화려함을 부각시켰다고 합니다. 여기 연길당은 소주방에서 만든 수라상 음식을 임금에게 올리기 전에 데워서 올리는 중간 부엌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왕비의 침실로 가볼까요? 서희문을 지나면 왕비의 침실인 교태전이 나오는데요. 이곳 교태전은 중궁전이라고도 불리었는데요. 강령전과 마찬가지로 지붕 위에는 용마루가 없고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전각 앞에 월대가 없지요.
내부를 한번 보면은 가운데 정면 3칸이고요. 측면 2칸을 대청으로 놓고 칸을 이렇게 나누지 않아서 한 공간으로 넓게 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교태전을 중심으로 미음자 모양으로 방이 딸려 있는 부속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구중궁궐에 갇혀있는 왕비를 위해 전각 뒤편에 정원을 꾸미고 굴뚝도 아름답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왕의 침실인 강령전과 왕비의 침실인 교태전을 봤는데요. 이제 경복궁에서 가장 큰 전각인 경회로를 보러 가볼까요? 연못 뒤에 보이는 큼지막한 전각이 보이죠? 경복궁의 대표적인 전각 중의 하나인 경회로입니다. 왕이 신하들과 규모가 큰 연회를 열거나 외국 사신을 접대하던 곳이죠. 아마도 단일 건물로서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큰 전통 목조 건축물이기도 할 겁니다. 원래 이 경회로는 왕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연못 주변에 담이 세워져 있어서 이 궁에 근무하는 관리들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48개의) 화강암 돌기둥을 세워 만든 2층 누각의 크기가 약 300평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200명을 소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회로를 지을 때 그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염원으로 연못에 청동으로 만든 용 2마리를 넣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1마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사정전과 함께 편전으로 사용하였던 수정전입니다. 이곳에 세종대왕 때에는 집현전이 있었는데요. 임진왜란으로 인해 소실되었습니다. 고종 때 재건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이 전각의 이름을 수정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수정전 주변에 넓은 빈터가 보이지요? 이곳은 예전에 권례에서 임금을 보좌하던 기관과 궁궐 수비대와 같은 기관이 있던 권례각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복원되어서 옛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3사의 하나인 홍문관인데요. 세조가 집현전을 없애고
문서 보관기관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성종이 자문 및 학술 연구기관으로 재편했다고 합니다. 동궁전을 보러 가고 있는데요. 앞에 경복궁의 동쪽 문인 건춘문이 보입니다. 경복궁에는 동서남북에 각각 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기거하던 동궁 지역에 왔습니다. 여기는 왕세자가 살았던 동궁인데요. 왕이 있는 건물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궁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문을 지나 자선당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세종대왕의 아들인 문종이 30년 정도 세자 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왕세자의 업무 공간인 개조당은 2023년도에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소주방은 궁궐의 음식을 만드는 곳이죠. 이 경복궁 내 주방은 여러 곳에 있었는데요. 음식을 만드는 소주방과 음식을 법식에 맞춰서 내보내는 수락관이 있었는데 소주방은 6곳, 수락관은 4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 반듯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보이죠? 이곳 자경전은 경복궁에 있는 대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현종의 어머니이자 고종의 양어머니인 신정왕후가 머물던 전각입니다. 여느 궁궐의 전각처럼 전각의 사방으로 행각과 담장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부는 대청을 나누지 않고요. 한 공간으로 뚫어 넓게 쓸 수 있게 하였고 대청과 온돌방을 연결하는 문에는 창호를 발랐습니다. 이제 궁궐의 시녀들이 기거하던 협경당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흥복전인데요. 임금이 신하들과 경연을 하거나 외국 공사를 만나는 등의 공식적인 업무와 행사를 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전각은 경복궁 창건 당시에는 없었고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멋스러운 기와를 보면서 후궁과 상궁 라인이 기거하던 지역으로 갑니다. 일반 사대부 집 같이 생긴 건물인데요. 여기에는 주로 후궁들이 기거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조선 총독부가 미술관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합화당과 집경당은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후궁과 함께 시종을 두는 상궁 라인들이 기거하던 부속 건물도 모여 있다고 합니다. 경치가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 향원정은요, 경복궁 후원에 있는 정자인데요. 여기서 잘 보이진 않는데 현판 글씨는 고종황제가 직접 썼다고 합니다. 향원정으로 가는 다리인 취향교가 멋지게 보입니다. 경복궁 중건이 끝난 뒤에 고종황제가 흥선대원군 몰래 궁궐의 내밀한 북쪽에 국고가 아닌 내탕금으로 지은 궁안의 궁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아시아 최초로 전기 가로등이 들어온 곳이고요. 고종황제는 이곳을 처소로 주로 사용했고요. 양반가 저택의 형식으로 세운 건물이어서 단청도 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에 고종황제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해서 건천궁은 비어있는 궁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처참하고 울분이 솟는 일이 벌어졌던 곳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기 곤영합은 명성황후가 일상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던 건물인데요. 1895년도에 일본인 자객에 의해서 시해된 우리에게는 끔찍하고 한스러운 참담한 곳입니다. 조선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요. 조선 600년 시련의 역사와 함께 온 경복궁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싶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궁궐 안에서 좋지 않은 무수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임진왜란을 겪으며 많은 정각들이 불태워지고 일본 자객에 의해 한 나라의 왕후가 시해되는 것을 보며 그 참담한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힘들었지? 애썼어. 궁궐을 여행하며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더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덕궁은 조선과 대한제국 시대 때 사용했던 궁궐로 경복궁이 상징적인 나라의 법궁이라면 창덕궁은 실질적인 궁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복궁을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는데 창덕궁은 왜 지었을까요? 그것은 태종 이방원이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일으키며 임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동생들과 많은 친척들을 죽인 피비린내 나는 경복궁에서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경복궁은 중앙축을 중심으로 한 건물 배치를 중시하는 등 전례를 엄격하게 존중해서 지은 궁입니다. 반면에 창덕궁은 건물들이 지형을 따라 자유롭게 흩어져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도나무는 태종 때 지은 창덕궁의 정문입니다. 2층 누각형 건물인데 지금 보수공사 중이더라고요. 궁궐의 정문과 정전이 완전히 틀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창덕궁의 지형이 주변 언덕과 어우러지고자 했으며, 또한 창덕궁 바로 남쪽에 종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종묘의 지맥을 훼손하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리 바닥 가운데가 좀 높아 보이죠? 왕이 다니는 어도인데요. 신하들이 다니는 가장자리 길보다 높게 만들어서 왕과 신하 간의 서열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금천문을 지나니 또 하나의 문이 나오는데요. 바로 진선문입니다. 진선문을 지나 왼쪽으로 돌면 인정문이 나옵니다.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요,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거나 국가의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입니다. 전각 용마루에는 대한제국 국장과 황실의 문장인 이화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박석을 구하지 못해 현재 화강암으로 깔아놓아서 빛이 반사되면 좀 눈이 부시기도 합니다. 가운데에는 옥자가 있고요. 실내 천장 가운데에는 금박을 입힌 봉황 2마리가 걸려 있는데 전체를 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노란색 천과 커튼이 달려 있고요. 전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순종 황제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네요. 창문과 문도 창호지 대신에 유리로 바뀌었고 내부 바닥도 전통 전돌이 아니고 일본식 마루가 깔렸습니다. 창덕궁의 외조 권역인 인정전에서 내전을 볼 수 없게 만든 문이 숙장문입니다. 왕이 다니는 중앙문은 지붕도 높고 소슬대문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정전은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나랏일을 보고 경연을 하던 편전입니다. 이 선정전의 내부는 인정전과 마찬가지로 정면 중앙에 옥자가 있고요. 뒤에는 1월 오봉도 병풍을 설치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전은 현재 남아있는 궁궐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청기화 지붕입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 서양식으로 바뀐 희정당 현관 앞인데요. 희정당은 임금이 일상생활을 하는 거처이며 정사를 관장했던 편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관의 모습인데요. 출입문 현관을 자동차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지붕에는 캐노피를 만들어 비가 오는 날에도 자동차에서 내렸을 때 비를 맞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순종 황제와 황후의 자동차입니다.
전각을 따라 뒤로 가니 희정당의 현판이 보입니다. 이쪽이 본체 정면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희정당은 1917년도에 복구하면서 경복궁의 강령전을 이전하여 건축한 것인데요. 그래서 원래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희정당 내부의 온돌방은 접견실과 회의실로 만들었는데요. 이 접견실과 회의실 바닥에는 카펫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서양식 가구도 배치하고요. 천장에는 샹들리에를 설치했고, 그리고 욕실과 화장실을 설치해서 서구적인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응접실 벽에는 총석정 절경도와 금강산 만물 초승경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희정당 바로 뒤에 있는 왕과 왕비가 기거하던 대조전은 보수공사 중이더라고요. 창덕궁 동궁의 모습인데요. 이곳은 왕세자의 공부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조대왕부터 고종황제 시기에는 이곳을 왕들이 책을 읽거나 신하들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동궁을 보고 나서 창덕궁 전각에서는 유일하게 단청이 칠해지지 않은 낙선제를 보러 갑니다. 궁이 아니고 양반집 주택같이 보이는데요. 장랑문을 지나면 낙선제가 있는데요. 낙선제에선 헌종이 머물렀고, 후궁인 경빈김씨는 낙선제 바로 옆에 있는 석복헌에서 기거했다고 합니다. 여기 낙선제는 고종황제의 고명딸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였던 덕혜옹주가 지냈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조선왕조의 아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낙선제. 순종황제가 돌아가신 후에 낙선제에 머물던 황후는 6.25 전쟁으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왔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창덕궁은 국유재산이라면서 낙선제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된 뒤에 황후는 낙선제로 돌아옵니다. 이후에 1962년엔 덕혜옹주가, 그리고 1963년에는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가 귀국하면서 낙선제 권역에서 순종황제 황후와 함께 살았습니다. 영친왕의 비인 이방자 여사는 신우이인 덕혜옹주를 가엾게 여겨서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이방자 여사는 아픈 덕혜옹주보다 하루라도 오래 살아서 계속 돌봐주고 싶다고 했는데, 덕혜옹주가 198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방자 여사도 덕혜옹주가 세상을 떠난 지 며칠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함께 살던 순종황제 황후와 영춘왕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낙선제는 이로써 마지막 조선왕족이 살았던 곳이 되었습니다.
석복헌은 낙선제 권역의 안채인데요. 현종의 후군 경빈 김씨가 머무르다 현종이 돌아가시자 후궁인 경빈 김씨는 궁에서 나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석복헌은 비계되었다고 합니다. 낙선제 누마루 내부인데요. 방의 창호가 다소 특이하지요. 낙선제 건물 뒤편에는 계단 정원인 화계가 있는데요. 꽃이 피면 아름다울 것 같더라고요. 계단식으로 만든 화단과 궤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을 뗄 때 연기가 빠지게 만든 굴뚝입니다. 조선왕조의 황실 가족들이 1989년까지 살았던 곳 낙선제. 가장 최근까지 사람이 살았던 창덕궁 전각 중 사람의 흔적을 느낄 수 있던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옛날의 궁궐 건물이 아니라 조선왕족들이 얼마 전까지 살았던 살림집이 아닐런지요. 창덕궁 후원에 들어가려면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가이드님이 오셔서 이제 들어갑니다. 후원에 들어가 조금 걷다 보니 근사한 경치와 함께 연못이 보이는데 바로 부용지입니다. 연못 한가운데 있는 나무가 멋진 이 부용지에서 정조대왕은 어머니 해경궁 홍씨 회갑 때 종친과 신하들과 함께 낚시와 뱃놀이를 했다고 하네요. 마치 연못에 발을 담그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가진 부용정은 부용지 옆에 있는 정자입니다. 정조대왕은 이곳에서 신하들과 시집기를 하면서 제 시간에 시를 못 지은 신하는 벌칙으로 부용지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게임도 했다고 합니다. 이곳 영화당은 임금과 신하들이 잔치를 하는 곳으로 사용했고요. 활을 쏘는 곳으로도 사용했다고 하네요. 또한 임금이 직접 참관하는 과거 시험도 여기서 열었다고 합니다. 주합루는 2층 규모의 누각인데요. 1층은 책을 보관하는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이라 하였고요. 2층은 정책을 논의하고 책을 읽는 주합루라 불렀다고 합니다. 후원을 걷다 보니 조선 사대부집 같은 건물이 보이네요.
연경당인데요. 이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아버지 순조에게 존호를 올리는 의례를 치르면서 잔치를 하기 위해 지은 연회장이라고 합니다. 연경당의 정문인 장랑문을 지나 장양문으로 들어가니 사랑채가 나옵니다. 앞마당이 널찍합니다. 사대부 살림집과 유사하게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와 여성의 공간인 안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단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의 돌계단 앞에는 말을 타고 내릴 때 발돋움으로 쓰는 노둣돌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청 천장을 보면 석가래가 훤히 드러나 보이고 창호 모양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옆에 있는 안채의 구조도 사랑채와 비슷해 보이네요. 대청 뒤로 보이는 경치가 참 좋고 여름에도 시원할 것 같습니다. 연경당에는 부엌인 반빗강과 그리고 정자인 농수정 그리고 서재로 쓰던 선향제가 있습니다. 애련지는 창덕궁 후원의 두 번째 정원에 있는 연못인데요. 연못 끝에 있는 정자가 아주 고풍스럽게 보입니다. 연꽃을 좋아하던 숙종이 연못에 세운 정자를 애련정이라고 불러서 연못 이름도 애련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의도합은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독서와 공부를 하려고 지은 서재이고요. 그 옆에 운경거 역시 효명세자가 책을 읽는 곳으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악기를 보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후원 뒷부분에 있는 관람지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사각형 연못 2개와 원형으로 생긴 연못 1개가 나눠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3개의 연못을 합치고 그 위에 다리를 놓은 것 같다고 합니다. 관람지 옆에 있는 부채꼴 지붕 모양의 이 정자는 관람정입니다. 연못 건너편 위에는 사각형 모양의 지붕을 가진 승제정이 보입니다. 여기 관람지 권역에서 가장 화려하고 규모가 큰 정자인 존덕정입니다. 천장에는 청년과 황년이 그려져 있는데요. 살아 움직이듯 생동감이 뛰어나 보입니다. 존덕정 옆에는 해시계를 올려놓았던 일형대가 있습니다. 난간이 있는 돌다리와 맨 윗단에 연꽃을 조각한 6단의 돌 조형물이 그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승제정으로 올라가는 길 옆에
또 하나의 정자인 표무사가 있습니다. 한편의 산수와 같은 차분한 풍경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창덕궁 호원. 힐링의 참맛을 느껴보시면 어떨런지요? 여인들을 위한 궁궐인 창경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궐이 2개나 있는데 왜 또 새로운 궁궐이 필요했을까요? 임금이었던 남편이나 자식이 승하하시면 남아있는 왕실 여인들이 기거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종 임금은 어머니와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태종이 거처했던 수강궁을 증축하고 궁의 이름도 창경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기울면서 일제는 1909년에 궁궐의 전각들을 헐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1911년에는 자경궁 자리에 박물관을 세우고 창경궁의 명칭도 창경원으로 격화시켰습니다. 또한 수천 그루의 일본 벚꽃을 심고 창경궁과 종묘를 끊어 도로를 내는 등 창경궁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1981년부터 시작한 창경궁 복원계획에 의해서 1983년도에는 원래의 명칭인 창경궁으로 이름을 바꾸었고요. 일본식 건물도 철거하고 동물들은 서울 대공원으로 이관하고 벚꽃은 여의도 윤중로로 옮기는 등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 작업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홍화문은 창경궁의 정문인데요. 성종 때 지었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는데 광해군 때 재건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옥천교는 금천을 건너기 위해 세운 돌다리입니다. 다리 외부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궁궐의 정문과 중문 사이에 두는 다리인데요. 창경궁은 경복궁과 달리 중문이 없기 때문에 정문인 홍화문과 정전의 정문인 명정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정문은 창경궁의 정전인 명정전의 정문이죠. 명정문을 지나니 창경궁의 정전인 명정전이 보입니다. 경복궁의 근정전과 창덕궁의 인정전은 중층 규모인데요. 명정전은 단층으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창경궁이 정치 공간이 아니고 생활 공간으로 지은 궁궐이기 때문입니다. 명정전으로 오르는 계단 가운데 봉황이 새겨져 있는 경사진도를 답도라고 하는데요. 그 위로 임금이 탄 가마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명정전의 내부를 볼까요? 중앙에 어자가 있고요. 천장 가운데에는 금박을 입힌 봉황 2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바닥에는 전도를 깔았습니다. 분암문과 창 상부에는 모두 어두운 실내를 밝혀주기 위한 광창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창경궁이 창경원이 되면서 일제가 궁궐의 정전인 명정전 행각을 철거하고 박석을 걷어내고 벚나무를 심는 등 크게 훼손했었습니다. 1983년도에 창경원이 창경궁으로 환원되면서 관련 시설을 서울대공원으로 옮기고 복원공사를 해서 1986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숭문당은 영조대왕이 신하들과 경연을 펼치던 곳입니다. 여기 문정문으로 들어가면요,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경연을 하던 편전인 문정전이 있습니다. 문정전 앞에는 커다란 마당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참극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냥 모르고 보면 공터이겠지만요, 그 내용을 알고 본다면 당시의 상황이 그려지는 듯하여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전각의 내부를 보면요, 마찬가지로 중앙에 옥자가 있는데요, 이 옥자는 원래 경복궁 사정전처럼 단 위에 있어야 하겠지요. 천장은 대들보위를 우물천장으로 가려 석가래가 바로 보이지 않게 했고요, 실내에도 단청을 칠해서 보존성을 높이고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바닥에는 마루를 깔았는데요, 이 때문에 주로 늦봄에서 초가을까지만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곳이 편전이긴 하지만 정작 임금들은 이곳에서 정사를 보는 것보다는 잔치를 여는 곳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아내인 해경궁 홍씨와 어린 아들인 정조대왕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차마 떨어지지 않았을 사도세자가 생을 마감한 길을 따라가 봅니다. 사도세자가 갇혀있는 뒤주는 중간에 자리를 옮기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여기 선인문 앞입니다.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대왕이 아비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모습과 더불어 사도세자가 애원하던 모습까지, 연산군이 폐위당하고 유배갈 때와 사약을 받고 죽은 희빈장씨 시신이 이 선인문을 통해 나갔다고 합니다. 권례각사는 경복궁과 창덕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임금을 측근해서 모시기 위해서 궁궐내에 들어와 있는 관청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에 동물원으로 바뀌었으나 궁궐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정자는 주로 왕실 의뢰나 잔치 그리고 경서를 읽는 곳으로 사용하던 함인정입니다. 멋스러운 펄짝 지붕에 용마루가 있고요. 그 위에는 용머리 형태의 기와를 두어서 위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 칸의 천장에는 단청을 했고요. 나머지 주변 칸은 석가래와 구조들이 훤히 보이게 만들었죠. 함인정 뒤에는 두 개의 멋진 전각이 있습니다. 이 환경전은 왕과 왕세자 등 주로 왕실 내에 있는 남성들이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영조대왕은 이곳에서 사도세자를 데리고 경서를 강론하고 정사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종이 말년에 그 장금이에게 치료를 받은 곳도 이 환경전이라고 합니다. 환경전 옆에 있는 전각은 경춘전인데요. 이곳은 왕비와 대비 등 왕실 내 여성들의 공간으로 많이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옆에는 임금인 아들이 국정을 살피는 환경전이 있고, 앞에는 함인정에서 신하들과 경연을 하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인 대비는 아마도 아들이 대견스러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가 처음으로 거주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도 이 경춘전에서 정조대왕을 낳고 여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담장 너머로 창덕궁 건물이 보입니다. 경춘전 옆으로 넓은 월대가 있고 용마루가 없는 전각이 보이지요? 이곳이 바로 임금과 왕비의 침실로 사용하던 통명전입니다. 가운데에는 대청마루를 두고요. 양옆에 온돌방을 임금과 왕비의 침실로 썼다고 합니다. 숙종 때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 흉물을 묻었다는 곳이 바로 이 통명전 일대라고 합니다. 통명전 옆인데요. 사각형의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샘물이 돌로 만든 직선으로 된 물길을 따라 흐르다 이 연못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동전을 던져 저 기둥 위에 놓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동전을 많이 던진다고 하네요. 통명정 뒤에는 높은 언덕을 층단형으로 깎아 조성한 정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통명전 옆에 있는 왕실 침소인 양화당입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남한산성에서 돌아온 인조가 주로 이곳에서 머물렀고요. 철종의 왕비인 철인왕후가
여기 양화당에서 승하했다고 합니다. 양화당 옆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붉은색으로 칠한 건물이 보이는데 본래는 후궁들의 거처였던 영춘원입니다. 이 일대에는 후궁 처소가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정조대왕은 영춘원에 머무르며 이곳을 서재와 집무실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승하했습니다. 집복헌 역시 후궁들의 거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영춘원의 행각처럼 붙어 있는데요. 원래는 두 집으로 분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집복헌에서 사도세자가 태어났습니다. 집복헌 옆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정조대왕이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를 위해 지은 자경궁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지은 이유는요, 어머니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사당을 바라볼 수 있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길을 따라 내려가니 깃대가 꽂혀 있는 팔각규정의 돌이 보입니다. 이것은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측정하는 지금으로 보면 풍향계와 같은 풍기대입니다. 농경국가인 조선에서는 이렇게 바람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었겠지요? 태실이라고 하는 것은 왕실 자손의 태를 묻어서 기념했던 조형물인데요. 태실비는 그 사연을 기록한 비석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숲 일대는요, 예전에 궁궐 여성들의 처소로 사용했던 생활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재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일대의 모든 내전들이 사라졌는데요.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춘당지는 창경궁에 있는 연못입니다. 지금 이 연못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앞에 있는 큰 연못은 예전에 농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임금이 농사를 장려하고 백성들의 고단한 노동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만든 궁궐내의 작은 농장입니다. (1965년에는)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했고 연못 안에 3층 건물인 수정궁을 세워서 각종 정치 모임을 비롯해서 회가변이나 피로연 등 시민들의 연회 장소로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창경궁 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현재의 모습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궁궐과 어울리지 않는 그 유리로 둘러싸인 현대식 건물이 보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인 대온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제는 1909년에 창경궁을 유원지로 바꾸면서 동물원과 식물원을 세웠지요. 그때 식물원의 대온실로 만든 것이 이 건물입니다. 창경궁 복원계획에 따라 동물원과 식물원 등을 없애고 관련 시설들을 서울대공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창경궁이 복원된 이후에도 대한제국 말기에 도입된 서양 건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 대온실은 철거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시련과 굴욕을 견디며 버텨온 창경궁. 임진왜란과 화재 등으로 소실되기도 하고 일제강점기 때에는 유원지로 전락하는 치욕을 겪기도 했던 애처롭고 안쓰러운 마음에 보듬어주고 토닥거려주고 싶은 창경궁. 이제 미복원 상태로 남아있는 많은 정각들을 온전하게 복원하여 애정을 갖고 잘 지키며 보살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덕수궁의 모습인데요. 덕수궁은 임진왜란 때 경복궁과 창덕궁이 모두 소실되어서 피난 갔다가 환도한 선조가 거처할 곳이 없자 월산대군의 저택을 개보수해서 임시 궁궐로 사용하면서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었습니다. 광해군 때에는 정식 궁궐로 승격하여 경운궁이 되었고요. 대한제국 때는 황궁으로 사용했습니다.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인조가 이곳 경운궁 즉조당에서 즉위식을 거행했는데요. 인조반정 이후 이곳은 오랫동안 버림받았다가 고종 황제가 아관 파천후에 황궁할 때 다른 궁궐들을 놔두고 경운궁에 거주하면서 대한제국 역사의 중심지로 재등장했지요. 고종 황제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순종대왕이 창덕궁으로 옮겨가면서 고종에게 장수를 비는 뜻으로 덕수라는 궁호를 올린 것이 그대로 궁궐 이름이 되었다고 하네요. 대한문은 경희궁의 정문인 홍화문과 함께 단층입니다. 문 앞의 월대가 깨끗하지요? 이것은 일제에 의해 훼손되었던 것을 2023년에 복원한 결과입니다. 현재 덕숭의 정문은 동문인 대한문인데요. 이전에는 대안문이었다고 하지요. 원래 덕수궁의 정문은 남쪽에 있던 인화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904년에 덕수궁의 화재가 난 후에 대한문을 수리하면서 정문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이름도 대한문으로 바꿨습니다. 중화문은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의 정문입니다. 광화문에서 근정문까지 일직선인 경복궁과는 다르죠? 경복궁은 예법에 따라 반듯하게 구익한 반면에 덕수궁은 원래 궁궐이 아닌 곳을 확장하며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곳 중화전은 덕수궁의 정전이지요. 중요한 국가의식과 조회가 열리던 곳입니다. 조선의 5개 궁궐의 정전 중에서 유일하게 20세기에 만들어졌고요. 처음부터 조선 왕궁이 아닌 대한제국 황궁의 정전으로 세워졌습니다. 다른 궁궐의 정전과 마찬가지로 넓은 월대가 있고요. 처음부터 대한제국의 황궁 정전으로 지어져서 답도에는 쌍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면 중앙에는 옥자와 당가 그리고 일월오봉도가 있습니다. 천장에는 쌍용이 조각되어 있는데요. 아주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은은한 색의 단청과 넓은 창호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주 밝고 아름답습니다. 분암문을 설치하여 언제든지 여닫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승화한 후에 일제는 덕수궁을 공원화하는 작업을 하였는데요. 정전인 중화전 앞들의 박석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잔디와 꽃을 심는 등 중화전 일대를 훼손했습니다. 이후 1988년에 복원을 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습니다. 함령전의 정문인 광명문을 지나니 전각 2개가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고종 황제가 머물렀던 침전인 함령전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던 고종 황제가 경운궁으로 환궁하면서 경운궁을 제대로 된 궁궐로 만드는 공사를 했는데요. 함령전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서 경복궁에 만화당을 옮겨서 지었다고 합니다. (1904년에) 이 함령전의 아궁이에서 불을 떼다가 화재가 났었는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과 같이 아궁이가 저 안쪽에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화재로 함령전뿐만 아니라 경운궁의 주요 정각들이 불에 타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일부러 불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광명전 바로 옆에 있는 정각인데요. 바로 명성황후의 빈전으로 사용했던 덕홍전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나왔던 한복과 군대 의복을 이곳에서 전시했었다고 하네요. 임금의 침전인 함령전과 그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담과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헐어내고 지금과 같이 같은 영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2층 전각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가 환궁한 고종 황제가 정식 침전인 함령전 공사가 끝날 때까지 머물렀던 서거당입니다. 현판이 2개지요. 2층 바깥에도 있고 1층 내부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종 황제가 직접 썼다고 합니다. (1층) 내부를 보면 가운데에 대청이 있고요. 대청을 중심으로 양옆에 온돌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 앞과 뒤에는 툇마루가 보이지요. 이 서거당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궁궐 전각 중에서 유일하게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2층은 아쉽게도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즉조당은 인조가 이곳에서 왕위에 오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면서 황제로 즉위한 곳이 바로 여기 즉조당입니다. 이 현판의 글씨는 고종 황제가 직접 쓴 친필이라고 합니다. 즉조당과 복도로 이어져 있는 이 건물은 준명당입니다. 일제강점기 초에는 고종 황제가 외동딸인 덕혜옹주를 위해서 만든 유치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멍들은요, 덕혜옹주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다칠 것을 우려해서 만든 난간을 세웠던 구멍이라고 합니다. 덕수궁에는 서양식 건물이 여러 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이 이 정관원입니다. 이 정관원은 고종이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감상하던 카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정관원은 화재에 강하고 견고한 자재로 만들어서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실의 존엄을 상징하는 어진을 봉안하고요. 일제 이후에는 황실 가족의 생활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물을 뿜고 있는 분수 뒤로 보이는 건물이 석조전입니다. 석조전은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상징하고 황제국으로서의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서양식 궁전이지요. 하지만 석조전을 완공하기 3달 전에 나라가 망하면서 고종 황제는 처음의 계획처럼 황궁으로 쓰지는 못했습니다. 이 석조전은 정전이나 침전의 일부가 아니고요. 그 자체로 하나의 궁이기 때문에 건축 당시에는 석조궁전, 석궁 등 다양하게 불렀다고 합니다. 일제 때에는 이 왕가 미술관으로 사용했고요. 광복 후에는 임시정부 환영잔치와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논의 끝에 원래의 황궁으로 복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석조전 내에 조선인의 작품을 한 공간에 같이 전시할 수 없다고 일본 미술가들이 반발해서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수궁 맨 뒤편 끝에 창틀이 녹색인 건물이 있습니다. 돈덕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돈덕전을 지은 이유는 고종황제 즉위 40년을 기념해서 근대 국가인 대한제국의 위용을 세계에 알리고 각국의 외교관들을 초청해서 대규모 행사를 할 연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1층에는) 대한제국 관련 자료들이 있고요. (2층에서는) 황제가 외교관을 맞이하고 만찬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을 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후에 황제가 각국 공사와 사절들을 만나고요, 신하들을 접견하는 용도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의 국빈급 귀빈들이 묵는 일종의 영빈관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